오늘도 저는 몬스테라 알보를 커팅합니다. 저는 요즘 보통 한 달에 몬스테라 삽수를 20개 정도 커팅하는데요. 이렇게 커팅한 몬스테라들은 대부분 판매하여 학원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학원에는 대략 50개 정도의 모주용 몬스테라 화분이 있고 그 외에 작은 유묘들이나 삽수들을 합하면 600여 개 정도의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사실 매달 삽수를 20개씩 커팅하려면 모주 화분이 최소 40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몬스테라들이 매달 하나씩 안정적으로 잎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몬스테라가 한 달에 한 번씩 잎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고스트 혹은 흰 지분이 많은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에는 잎이 나오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한 번 커팅을 한 몬스테라 모주의 경우에는 다시 잎이 올라오기까지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므로 안정적으로 매달 20개의 삽수를 자르려면 좀 더 많은 화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수의 몬스테라 삽수를 매달 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원의 임대료 때문입니다. 저희 학원은 70평이 조금 넘는 규모인데 한 달 임대료가 세금 포함 400만원 정도가 되고 관리비도 2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즉 한 달에 제가 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만 6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수업을 더 많이 하고 학생 수도 많았을 때에는 이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는 제게 부담이 되는 비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졸업한 제자들의 인건비와 저의 생활비,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제가 한 달에 벌어야 하는 금액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물론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한 달의 임대료 및 관리비로만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더 컸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학원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식물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은 상태이고 또 더 많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 이후로 저의 식물 판매 수익은 줄곧 조금씩 늘어왔는데 그렇게 번 돈으로 어찌어찌 학원을 유지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제가 운영하는 학원은 제자들이 절반, 식물들이 절반을 지탱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고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이전에 일반 몬스테라들을 키우면서 얻은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무늬종 몬스테라들은 무늬종만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실패를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야만 했죠. 그중 몇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광합성을 위한 광량 문제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식물은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성장합니다. 광합성을 위한 필수 요소는 빛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이며 이 중 빛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현재 위치로 학원을 이사하였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남동향으로 난 커다란 창문들의 커튼을 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이면 벽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넓은 창을 통해 햇빛이 깊숙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눈이 부시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칠판 방향이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다르거나 또 칠판 위치가 창으로부터 안쪽으로 깊숙이 위치해 있어 햇빛 때문에 수업에 방해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학원의 경우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저녁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커튼이 없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죠. 또한 저희 학원 창밖은 대로변이고 그 건너편에 멀찍이 아파트들이 서 있기 때문에 밤에 커튼을 치지 않는다 해도 학원을 들여다볼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커튼을 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나 걱정을 했지만 요즘은 햇빛이 너무 적게 들어오지 않나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커튼을 달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죠. 일단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는 장점이 있었으므로 저는 몬스테라들이 자라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창가의 길이도 길었고 50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놓을 만한 공간도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여름이 식물을 키우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 광량이 겨울보다야 여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이더군요. 물론 온도나 습도는 여름이 더 유리할지는 몰라도 건물의 특성상 남중고도가 낮아 해가 비스듬히 들어오는 겨울철이 창가의 식물들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이 좀 더 빨리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저에게는 그것만으론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학원의 불을 24시간 켜놓고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빛을 쪼이는 시간이 더 늘어나면 광합성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광합성의 과정에 대해 찾아보면 광합성은 크게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뉩니다.
반응은 햇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작용이고 안반응은 어두울 때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 두 작용이 모두 있어야지만 식물이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식물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 유형에 따라 C3, C4, CAM 식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몬스테라는 C4 식물에 해당하는데 C3나 C4 식물은 빛이 있을 때에도 안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AM 식물은 빛이 있을 때에는 안반응을 할 수 없죠. CAM 식물은 주로 선인장이나 다육이 같은 사막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처음 몬스테라 알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몬스테라 알보의 잎이 타들어가지 않게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알보 잎의 하얀 부분은 정확히 표현하면 타는 것이 아니라 수분에 녹는 것인데 초보 시절에는 잎이 녹는 이유를 몰랐죠. 식물 카페나 블로그를 검색하면서 알보가 원래 동남아에서 온 식물이기 때문에 높은 습도를 유지해주면 잎이 녹지 않는다는 의견과 또 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일액 현상을 막기 위해 물을 적게 주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맺힌 물방울을 말려줘야 한다는 의견, 셀러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비닐봉지로 식물 전체를 덮어두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법들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학원에서 하루 종일 몬스테라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알보의 잎이 타는 이유와 제가 관찰한 알보의 잎이 타는 경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선 습도의 경우 저희 학원의 공기 중 습도가 겨울철에는 20에서 30% 사이이고 여름철에도 60%를 넘지는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학원은 소위 습도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사막이나 다름없이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알보의 잎이 모두 타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단부에 하얀 잎이 조금씩 타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타지 않고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실에서 몬스테라 알보의 잎이 한 달 사이에 3장이나 나왔다는 분의 블로그 글을 보고 실험삼아 대용량 가습기 한 대를 몬스테라 화분 바로 옆에서 24시간 돌리면서 공중 습도를 80에서 90%가량으로 한 달 동안 유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식물 생장 자체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죠. 일반적인 다른 알보들처럼 3에서 4주에 잎이 한 장씩 나왔을 뿐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저는 몬스테라가 습도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결론에 대해 제게 알보를 분양해주신 농원 사장님도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 뒤로 몬스테라의 일액 현상에 대해 알아보던 중 식물은 뿌리를 통해 끌어올린 수분 중 일부만을 광합성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수분은 잎의 기공을 통해 증산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거나 빛이 충분하지 못하면 식물의 기공이 충분히 열리지 못하고 그럴 경우 증산되지 못한 수분을 잎에서 강제적으로 외부로 분출하는 것이 일액 현상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고 빛이 없는 밤중에 몬스테라들이 일액 현상을 통해 수분을 배출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몬스테라 잎 끝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흰 지분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수분의 양이 일반 몬스테라보다 적고 따라서 더 많은 약을 증산시켜야 하는데 빛이 부족하면 남는 수분을 강제적으로 배출하거나 그마저도 용이치 않으면 잎이 내부의 수분에 의해 꽃잎이 녹듯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몬스테라 알보의 흰잎이 탄다고 부르는 그 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몬스테라 알보의 하얀 잎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 24시간 학원의 형광등을 켜두고 또 식물 등을 구입하여 햇빛의 사각지대에 있는 몬스테라들에게 지속적으로 비추어 줬습니다. 사실 그때가 마침 코로나로 인해 학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원의 불을 항상 꺼두었던 시기 직후였는데 불을 꺼두었을 때 몬스테라 알보 잎들이 엄청나게 타들어갔던 것과는 반대로 불을 켜둔 뒤에는 알보의 잎이 거의 타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시간 불을 켜둔 지 3달 정도가 지났을 때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끼던 식물들이 3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2019년 당시 식물계를 가장 핫하게 달구었던 식물계의 3대장, 식물계의 샤넬, 아가베 아테누아타, 식물계의 귀요미, 디오네둘레, 그리고 몬스테라 알보였죠. 몬스테라 알보는 학원의 형광등을 24시간 켜두어도 잘 자랐습니다. 사실 알보만큼은 지금도 식물등을 24시간 바싹 붙여서 켜둡니다. 몬스테라는 C4 식물이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에도 안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안반응의 효율이 떨어질 뿐이죠. 애초에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잎의 흰 지분에선 광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식물등을 켜줌으로써 부족한 광합성량을 채우고 좀 더 빠르게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24시간 식물등을 켜주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끼던 아가베 아테누아타와 디오네둘레에 있었죠.
우선 아가베 아테누아타는 다육성 식물입니다. 즉 CAM 식물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가베의 경우 광합성의 암반응이 빛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24시간 불을 켜두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아가베 아테누아타의 아래쪽 잎들이 점차 노랗게 시들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빛을 충분히 받아 풍성하게 성장하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던 중 제가 학원에 24시간 형광등을 켜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당시에는 몬스테라 알보의 빠른 성장과 잎을 태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 불을 꺼두기도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저는 학원에서 아가베 아테누아타를 키울 수 없어 이 아이를 데스크 선생님의 집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소철의 경우에도 식물 등의 24시간 쪼인 잎이 조금씩 누렇게 변해갔고 이 역시 동생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식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학원의 유지를 위해선 몬스테라 알보들의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몬스테라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식물 등을 켜두어도 잘 자랐습니다. 다만 무늬가 없는 일반 몬스테라의 경우에는 잎의 색이 옅어지고 잎맥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학원 전체적으로 불을 켜두진 않고 주요 몬스테라들에게만 24시간 식물등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늬하단소니의 경우엔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물등을 근접하여 성장시켰는데 속도가 엄청나서 한 달에 기본 잎이 2장씩 자라고 또 커팅 후에는 생장점이 3, 4개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량이 충분할 경우 알보나 무늬하단소니의 흰 지분이 더 많아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알보나 무늬하단소니의 무늬는 기존의 줄기 무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가장 크지만 그 외에 광량이나 비료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잘 확인하여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제가 몬스테라 알보를 빠르게 키우기 위해 비료를 사용했던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